처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그날 밤이 내 인생을 오래 따라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눈발이 옅게 흩날리던 새벽 2시쯤이었다. 강원도 정선 외곽 국도에서 단독 사고가 났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운전자 의식 없음, 차량 아래 사람 한 명 더 있을 가능성. 나는 그때 강원도에서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한 지 11년째였다. 이상한 일도 많이 겪었다. 터널 안에서 이유 없이 꺼지는 사이렌,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 분명 빈 병실인데 심전도 기계가 혼자 울리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밤을 오래 새우면 헛것도 본다. 죽음을 자주 마주하면 감각도 이상해진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날 함께 출동했던 사람은 후배 구조대원 민성이었다. 29, 말수 적고 눈치 빠른 친구였다. 우리는 정선 읍내를 벗어나 산길 국도로 들어섰다. 겨울 특유의 냄새가 차 안에 스며 있었다. 젖은 흙 냄새, 오래된 히터 냄새, 축축한 담요 냄새 같은 것들. 도로는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다. 선배님, 운전하던 내 옆에서 민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사고 자주 나는 데예요? 겨울엔 많지. 커브 심하잖아. 아니, 그냥. 민성은 창밖을 봤다. 나는 힐끗 그 얼굴을 봤다.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왜? 아까 무전 받을 때요. 마지막에 뭐 하나 더 안 들렸어요? 뭐가? 민성은 잠시 입술을 씹었다. 여자 목소리 같은 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들었다. 무전 끝부분에서 아주 짧게 잡음 사이로 무언가 끼어들었다. 오지 마. 처음엔 전파 혼선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남았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사람처럼 갈라진 목소리였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사고 현장은 생각보다 더 외진 곳이었다. 한쪽은 절벽, 반대쪽은 검은 산이었다. 가드레일은 부서져 있었고 아래 비탈에 SUV 한 대가 반쯤 뒤집힌 채 처박혀 있었다. 경찰차 한 대가 먼저 와 있었다. 순경 하나가 손전등을 흔들며 우리를 불렀다.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바람이 차가웠다. 귀가 얼어갈 정도였다. 나는 의료 가방을 메고 민성과 함께 비탈을 내려갔다. 눈 아래 흙이 얼어 있어서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다. 차는 처참했다. 앞부분이 나무를 들이받아 찌그러져 있었다. 운전석에는 남자 하나가 끼어 있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 안전벨트가 목을 반쯤 조르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남자의 눈이었다. 눈이 감겨 있지 않았다. 정확히는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린 눈이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표정이 굳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저런 얼굴은 흔치 않았다. 민성이 조용히 말했다. 한 명 더 있다더니 안 보이네요. 그때였다. 툭!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SUV 뒤쪽 어두운 숲 사이였다. 툭! 마치 누가 돌을 발로 차는 듯한 소리.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민성이 갑자기 내 팔을 꽉 잡았다. 선배님, 왜? 저기 사람 있어요. 민성이 가리킨 곳은 숲 안쪽이었다. 처음엔 안 보였다. 하지만 손전등을 천천히 움직이자 나무 사이에 무언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흰색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젖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맨발이었다. 그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거기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민성이 낮게 중얼거렸다. 미친 거 아니야. 경찰도 우리 옆으로 내려왔다. 누구 있습니까?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리고 숲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조용하게, 마치 처음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경찰 하나가 욕설을 내뱉었다. 야, 잠깐! 그는 손전등을 들고 숲 안으로 들어갔다. 민성도 따라가려 했다. 나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응급 현장 오래 뛰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느낌. 나는 민성 팔을 잡았다. 너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있으라고. 민성은 내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숲안은 너무 어두웠다. 손전등 빛이 닿아도 검은 물속처럼 먹혀 들어갔다. 몇 분 뒤였다. 안쪽에서 경찰 목소리가 들렸다. 짧고 당황한 소리.
그 다음, 야! 거기 서!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끊겼다. 바람 소리만 남았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숲 쪽으로 다가갔다. 경관님, 대답이 없었다. 눈 밟히는 소리만 들렸다. 민성이 뒤에서 따라왔다. 선배님, 그냥 지원 부르는 게 그때였다. 저 멀리서 무언가 들렸다. 딸각, 딸각, 금속 부딪히는 소리. 구급차 뒷문 닫힐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위쪽 도로에 세워둔 구급차가 보였다. 그리고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운전석 안에 사람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그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 쪽으로. 너무 멀어서 얼굴은 안 보였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갑자기 잡음이 터졌다. 치직, 치지직. 그리고 아주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왜 또 왔어?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민성이 무전기를 떨어뜨렸다. 뭐야 씨발. 치직.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마치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차로 올라가. 민성과 함께 비탈을 미친 듯이 올라갔다. 발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구급차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났다. 젖은 머리카락 냄새, 오래 썩은 물 냄새, 그리고 피 냄새. 운전석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는데 나는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다. 시트 위에 물이 흥건했다. 마치 젖은 사람이 오래 앉아 있다 간 것처럼. 민성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선배님, 저거. 그가 가리킨 건 앞유리였다. 안쪽 유리에 손자국이 있었다. 여자 손처럼 작고 가느다란 손자국. 문제는 그 방향이었다. 밖에서 찍힌 게 아니었다. 안쪽에서. 마치 누군가 차 안에 갇혀 유리를 짚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숲 안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짧고 처절한 남자 비명. 아까 들어간 경찰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민성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 살리는 일을 오래 하면 몸이 먼저 움직인다. 머리가 겁먹어도 발은 현장으로 간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손전등을 움켜잡았다. 따라와. 우리는 다시 숲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이상하게도 숲안은 훨씬 따뜻했다. 겨울산인데도 숨이 막힐 만큼 후텁지근했다. 그리고 냄새가 점점 진해졌다. 축축한 흙냄새, 썩은 물냄새, 그리고 병원 영안실에서 맡아본 적 있는 냄새. 나는 심장이 불길하게 뛰는 걸 느끼며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멀리 손전등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엔 그게 사람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형체는 이상할 정도로 길어 보였다. 팔도, 목도, 다리도 실제 사람보다 조금씩 더 길었다. 마치 그림자가 사람 흉내를 내는 것 같았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형체가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민성이 내 뒤에서 숨을 삼켰다. 선배님, 저거 사람 맞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형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발 밑에는 경찰 손전등이 떨어져 있었고 빛이 옆으로 굴러가며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까 숲에서 봤던 여자였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더 이상했다. 눈이 없었다. 정확히는 있어야 할 자리가 새까맣게 꺼져 있었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구멍처럼. 민성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여자는 입을 벌렸다. 왜 또 왔어? 무전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갈라지고 쉰 숨소리 같은 목소리. 나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다친 사람 있습니까? 내 질문이 끝나자 여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목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못 나가. 뭐라고요? 여기 들어오면 못 나가. 민성이 욕설을 중얼거렸다. 시발 선배님 그냥 경찰 부르고? 그 순간 여자 뒤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사람이었다. 아까 숲 안으로 들어갔던 경찰. 그는 나무 사이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모자가 벗겨져 있었고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경관님.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다. 그 경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았다. 그리고 입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춥다. 나는 멈춰섰다. 그 목소리는 경찰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자 목소리였다. 차갑다. 민성이 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저 사람 이상해요. 경찰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발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걸을 때마다 뼈 갈리는 소리가 났다. 뚜둑, 뚜둑.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때 갑자기 여자 형체가 사라졌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다. 분명 방금 전까지 경찰 뒤에 서 있었는데 없었다. 나는 손전등을 미친 듯이 움직였다. 없었다. 그 순간. 민성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바로 내 뒤에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이 거의 붙을 정도로 가까웠다. 젖은 머리카락 냄새가 훅 끼쳤다. 썩은 물 냄새도 함께. 그리고 그 검은 눈구멍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여자가 입을 벌렸다. 이번엔 내 차례야. 그 순간 누군가 내 몸을 세게 잡아당겼다. 민성이었다. 뛰어요. 우리는 그대로 숲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발소리가 아니었다. 질척거리는 소리. 젖은 몸을 질질 끌며 뛰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숨이 찢어질 듯 뛰었다. 나무 가지가 얼굴을 긁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뛰어도 도로가 안 나왔다는 거였다. 분명 일직선으로 달렸는데 숲이 끝나질 않았다. 민성이 헐떡였다. 선배님, 길이. 나도 느끼고 있었다. 같은 나무가 반복해서 보였다. 반쯤 갈라진 소나무, 빨간 리본 묶인 가지, 넘어진 표지판. 계속 같은 자리였다. 우리는 숲안을 빙빙 돌고 있었다. 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뚜둑, 뚜둑. 이번엔 여러 개였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나무 사이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셋, 넷. 점점 늘어났다. 모두 젖어 있었다.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리고 전부 우리를 보고 있었다. 민성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저게 뭐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중년 여자였다. 목이 이상하게 돌아가 있었다. 그런데 얼굴이 낙이 익었다. 순간 기억이 스쳤다. 작년 겨울, 빙판길 차량 추락사고, 남편이랑 아이 둘이 죽었던 사건. 나는 그 시신들을 직접 옮겼었다. 여자는 입을 벌렸다. 왜 살리지 못했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뒤이어 다른 사람도 입을 열었다. 춥다. 너무 어두워. 집에 가고 싶어. 목소리들이 겹쳤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아이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숲 안에서 울렸다. 민성이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그만해. 그때였다. 내 무전기에서 갑자기 잡음이 터졌다. 치직.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원 119 상황실입니다. 응답 바랍니다. 나는 거의 울부짖듯 무전기를 잡았다. 여기 정선사고 현장입니다. 구조 요청합니다. 숲 안에 고립됐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상황실 직원이 말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숲 아니라고요. 거긴 숲이 없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멈췄다. 뭐라고요? 사고 차량은 도로 바로 아래 비탈에서 발견됐고 현장 인원 모두 도로 위에 있습니다.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무슨 소리예요? 무전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 기사님, 그 직원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지금 구급차 안에 계십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민성도 얼어붙은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두 분 다 아까부터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숲, 나무, 젖은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서 있는 여자. 모든 게 갑자기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안개 속처럼.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저기. 나는 그가 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멀리 어둠 속에서 구급차가 보였다. 그 안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푹 숙인 채 조수석에는 민성이 있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아니 죽은 사람처럼. 민성이 비명을 질렀다. 저게 뭐야? 순간 숲안 모든 사람들이 동시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 내려와. 이쪽으로 와.
같이 가자.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나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그때 여자 형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아직 못 돌아가. 그녀가 손을 들었다. 검게 젖은 손이었다. 한 명 더 남았으니까.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세게 흔들었다. 선배님, 정신 차려요. 눈앞이 번쩍쩍했다. 그리고 모든 풍경이 산산조각 나듯 흔들렸다. 숲이 사라졌다. 젖은 사람들도 사라졌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구급차 아니었다. 민성이 내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선배님 괜찮아요? 나는 멍하니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밖에서는 경찰 무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우리는 정말 사고 현장 위 도로에 있었다. 숲 같은 건 없었다. 아래 비탈과 망가진 SUV만 보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냐? 민성이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는 손을 떨고 있었다. 선배님 갑자기 멍하니 운전석 쳐다보더니 움직이질 않았어요. 숲은? 무슨 숲이요? 나는 숨을 삼켰다. 너도 봤잖아. 민성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다. 분명 같이 봤는데, 같이 뛰었는데, 그런데 기억이 흐릿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구급차 뒷문이 쿵 하고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쿵. 이번엔 더 세게. 마치 누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배님. 나는 천천히 백미러를 봤다. 그리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뒷좌석 창문 안쪽에 젖은 손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그 손자국은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방금 막 젖은 손으로 유리를 짚은 것처럼. 나는 숨을 멈춘 채 백미러만 바라봤다. 민성도 아무 말 못하고 굳어 있었다. 구급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엔진 소리도 무전 소리도 멀게 느껴졌다. 오직 툭!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환자용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검고 탁한 물이었다.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문 열지 마세요. 사실 나도 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구급대 일이라는 그렇다. 무섭다고 멈추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다. 나는 천천히 뒷문 쪽으로 다가갔다. 발밑이 축축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없었던 물이었다. 툭! 또 물 떨어지는 소리. 이번엔 바로 위에서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온몸이 굳었다. 천장 손잡이에 검은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었다. 한두 가닥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던 것처럼. 민성이 숨을 들이켰다. 시발! 그 순간 끼익! 뒷문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밖에서 누가 여는 것처럼.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 아래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왔다. 검은 물이었다. 썩은 냄새가 함께 올라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추워. 나는 순간 손잡이를 놓을 뻔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문 너머에서 들렸다. 민성이 거의 울먹였다. 선배님, 제발 열지 마요. 그런데 그때 무전기가 다시 켜졌. 치직. 박 기사님. 상황실 직원 목소리였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정신을 붙잡고 무전기를 들었다. 지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상황실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다. 또 시작됐군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뭐라고요? 상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전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 도로에서 예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신고요? 사고 현장에 없는 사람을 봤다는 신고요. 나는 민성과 눈을 마주쳤다. 상황실 직원은 계속 말했다. 특히 겨울 새벽에 많았습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 사람 목소리는 진지했다. 박 기사님, 지금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이유가 뭡니까? 무전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침묵, 그리고 낮은 목소리. 그 여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순간 온몸에 털이 섰다. 나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하지만 상황실은 대답하지 않았다. 치직거리는 잡음만 들렸다. 그리고 그대로 무전이 끊겼다. 구급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때 쿵 뒷문이 또 흔들렸다. 이번엔 훨씬 세게.
민성이 비명을 삼켰다. 선배님. 나는 결국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눈 내리는 도로뿐이었다. 하지만 문 바로 아래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맨발 자국. 작고 가느다란 여자 발자국이었다. 그 발자국은 구급차 안에서 시작해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발자국은 도로 건너 숲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어두운 숲. 그런데 이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길이 생겨 있었다. 나무 사이로 좁은 오솔길 하나가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여자가 서 있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새하얀 얼굴.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숲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민성이 거의 소리쳤다. 보셨죠? 저거 보셨죠? 나는 손전등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감각도 있었다. 따라가야 한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강박 같은 것. 마치 누군가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가! 빨리 와. 나는 정신을 차리려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아래 비탈 쪽에서 경찰이 올라왔다. 아까 숲으로 들어갔던 그 경찰이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나는 급히 물었다. 아까 숲 안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경찰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숲 말입니까? 예? 저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민성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아니요, 분명 들어가셨잖아요. 경찰은 짜증 섞인 얼굴로 우리를 봤다. 두 분 괜찮으세요? 그 반응이 더 소름 끼쳤다. 민성이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둘 다 같은 걸 봤는데 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때 아래쪽 사고 차량에서 다른 구조대원이 소리쳤다. 여기 지갑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탈 아래로 내려갔다. 운전자 시신은 아직 차 안에 있었다. 얼굴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다. 구조대원이 지갑을 건넸다. 신분증 확인됐습니다. 나는 무심코 이름을 봤다. 그리고 순간 숨이 막혔다. 이준혁. 나이 34.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3년 전 겨울, 같은 도로, 같은 시간대, 그리고 같은 이름.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민성이 물었다. 왜 그러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사람 죽었었어. 정확히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었다. 3년 전 이 도로에서 추락사고로. 내가 직접 현장 출동했었다. 그때도 겨울 새벽이었다. 차량 한 대가 절벽 아래 떨어졌고 남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름이 똑같았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악몽을 꿨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죽기 직전까지 계속 중얼거렸었다. 여자가 따라왔다. 당시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죽어갈 때 아무 말이나 한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다시 시신 얼굴을 봤다. 그리고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운전석 유리에 손자국이 있었다. 안쪽에서 긁은 자국. 그리고 조수석에는 젖은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것처럼. 민성이 내 팔을 잡았다. 선배님, 그는 떨고 있었다. 저 사람. 나는 시신 쪽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죽은 남자의 입이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다. 살려줘. 민성이 비명을 질렀다. 구조대원들도 놀라 뒤로 물러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차 안으로 몸을 넣었다. 맥박은 없었다. 심장도 멈춰 있었다. 분명 죽어 있었다. 그런데 입은 계속 움직였다. 뒤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수석을 봤다.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바로 옆에. 얼굴이 내 바로 앞이었다. 검은 눈구멍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벌렸다. 이제 기억났어? 순간 차 안 전등이 꺼졌다.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리고 바로 내 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네가 날 두고 갔잖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숨결이 귓바퀴에 닿는 것처럼 축축하고 차가웠다. 그날 네가 날 두고 갔잖아.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몸을 빼려 했다. 하지만 안전벨트에 걸린 시신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차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밖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다. 마치 물속에 잠긴 상태로 듣는 것 같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철퍽, 무언가 젖은 것이 떨어지는 소리. 나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 아까까지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검은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여자는 사라졌다. 그런데 차안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너무 차가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안쪽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선배님, 민성이었다. 나는 거의 끌려 나오듯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 공기를 마시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구조대원 하나가 다급하게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멍하니 차 안 들어가서 안 나오셔서. 나는 숨을 몰아쉬며 차량을 돌아봤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다. 물자국도 없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남아있었다. 그날 네가 날 두고 갔잖아. 민성이 조용히 물었다. 무슨 봤어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3년 전 사고 기억나? 민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까 말한 그 사고요? 그래. 나는 손을 떨며 담배를 꺼냈다. 하지만 라이터 불이 몇 번이나 꺼졌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그때 차량 안에 남자가 혼자 있는 줄 알았어. 나는 겨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근데 나중에 블랙박스 복원하면서 이상한 게 나왔어. 민성이 숨을 삼켰다. 뭐가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영상은 아직도 기억난다. 새벽 눈길. 운전하던 남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리고 조수석을 본다. 아무도 없던 자리였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겁에 질린 얼굴로 소리친다. 언제 탔어? 그리고 영상 끝부분. 희미하게 찍힌 여자 얼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었다. 나는 그때도 피곤해서 착각한 줄 알았다. 경찰도 노이즈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민성이 낮게 말했다. 선배님, 왜? 혹시 그 여자 진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쪽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여기 또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급히 비탈 아래로 내려갔다. SUV 뒤쪽 눈더미 아래에서 여자 하나가 발견됐다. 살아있었다. 25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의식은 흐릿했다. 문제는 그녀가 발견된 위치였다. 아까 우리가 숲입구를 봤던 바로 그 근처였다. 나는 여자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물었다. 괜찮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자는 떨리는 눈으로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가지 마세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여자가 아직 있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민성이 내 쪽을 봤다. 여자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그런데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뒤에 타고 있었어요. 누가요? 젖은 여자. 나는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여자는 갑자기 내 팔을 꽉 붙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절대 뒤 돌아보지 마세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마치 바로 목덜미 뒤에서. 후, 나는 몸이 굳었다. 민성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갑자기 숨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저 멀리 숲 안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끊긴 웃음. 키득, 키득, 키득. 구조대원 하나가 욕했다. 뭐야 저거. 다른 사람들도 들은 모양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젠 나만 보는 게 아니었다. 여자 환자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리는 구급차에 그녀를 태웠다. 나는 운전석에 앉았고 민성은 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눈발이 더 굵어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끼익 끼익. 이상하게도 차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민성이 평소처럼 말도 안 걸었다. 뒤에서 환자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가끔 철퍽. 물이 떨어지는 소리. 나는 백미러를 봤다. 환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민성은 옆에서 혈압을 체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쪽, 맨 끝 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젖은 여자였다. 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다시 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식은땀을 닦았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민성이 갑자기 말했다. 선배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방금 뒤에 누가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성도 본 거였다.
그 순간 뒤쪽 환자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오지마! 나는 깜짝 놀라 차를 갓길에 세웠다. 민성이 환자를 붙잡았다. 진정하세요. 여자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천장을 가리켰다. 위에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구급차 천장 손잡이에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거꾸로. 젖은 머리카락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 검은 얼굴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성이 그대로 굳었다. 여자가 천천히 웃었다. 입이 찢어질 만큼 벌어졌다. 그리고 쿵! 구급차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차 안전등이 꺼졌다. 환자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민성도 환자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구급차를 바라봤다. 안은 깜깜했다. 그런데 천천히 안쪽 유리에 무언가 나타났다. 젖은 손자국.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났다. 마치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이 혼자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벽 산길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 사이로 분명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돌아와. 아직 안 끝났어. 환자가 울면서 중얼거렸다. 그 여자 물속에서 봤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이를 덜덜 떨었다. 사고 나기 전에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차에 탔어요. 그녀 눈동자가 흔들렸다. 문 안 열었는데.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구급차를 바라보기만 했다. 사이렌은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귀를 기울일수록 분명하게 들렸다. 사이렌 소리 사이에 섞인 여자 웃음소리. 키득, 키득. 민성이 입술을 깨물었다. 선배님, 저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들어가기 싫었다. 정말 싫었다. 하지만 환자를 길 한복판에 세워둘 수도 없었다. 체온도 위험했고 출혈도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문 열자. 민성 얼굴이 굳었다. 우리는 천천히 구급차 쪽으로 다가갔다. 눈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뽀드득, 뽀드득. 차 바로 앞까지 갔을 때 나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타이어 주변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 맨발 자국.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작은 것, 큰 것, 아이 발자국까지. 전부 구급차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민성이 숨을 삼켰다. 아까는 없었는데 나는 조용히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끼익. 안은 조용했다. 사이렌도 멈춰 있었다. 천장 손잡이엔 아무것도 없었다. 환자 침대 주변 바닥에만 물이 흥건했다. 민성이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다.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툭 뒤쪽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맨 끝 좌석 아래 검은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보였다. 머리카락이 보였다. 젖은 검은 머리털다. 얼어붙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빛을 비추는 순간 거기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여자였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좌석 아래에 몸을 구겨 넣고 있었다.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멈춰섰다. 누구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얼굴은 조금 전 우리가 구조한 여자 환자 얼굴이었다. 똑같았다. 하지만 눈이 새까맸다. 입가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었다. 그녀가 웃었다. 이제 기억났네. 동시에 뒤에서 환자 비명이 터졌다. 뒤에!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환자는 침대 위에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내 뒤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또 버릴 거야? 차가운 손 하나가 내 목덜미를 쓸었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질 뻔했다. 민성이 나를 잡아 끌었다. 나와요. 우리는 거의 굴러나오듯 구급차 밖으로 튀어나왔다. 문이 쾅 닫혔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직후 구급차 안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벽을 미친 듯 두드리는 것처럼 환자는 울면서 귀를 막았다. 못 나와, 못 나와.
나는 정신을 붙잡고 그녀를 흔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게 있죠.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에 저 여기 왔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대학교 MT 끝나고 친구들이랑.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날 사고 난 사람이 제 남자친구였어요. 머릿속이 멍해졌다. 3년 전 사고, 죽은 남자, 그리고 지금 죽은 채 발견된 같은 이름의 운전자, 모든 게 이상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날 차 안에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 모르겠어요. 그녀 눈동자가 흔들렸다. 처음엔 없었는데 갑자기 뒤에 앉아 있었어요. 눈보라가 거세졌다. 바람 소리가 마치 사람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남자친구가 차 세웠어요. 누가 탔냐고 소리치고.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등골이 천천히 식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근데 백미러엔 계속 보였어요. 그녀가 울먹였다. 젖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민성이 욕설을 중얼거렸다. 여자는 말을 이어갔다. 남자친구가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어요.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그녀 숨이 거칠어졌다. 그러다 사고 났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질문에 여자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순간 바람이 멎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정적이었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다. 그때 저 멀리 도로 위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여자였다. 눈보라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마치 이쪽으로 오라는 것처럼. 환자가 비명을 질렀다. 저 여자예요. 민성이 뒤로 물러났다. 선배님, 저거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여자가 천천히 입을 벌렸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목소리가 들렸다. 돌려줘.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갔다. 민성이 내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기억이었다. 3년 전 사고 현장. 그날도 눈이 왔었다. 나는 뒤집힌 차량 안을 확인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즉사. 조수석 여자도 중상. 그런데 구조작업 중 누군가 내 옷을 붙잡았었다. 젖은 손. 그리고 아주 약한 목소리. 한 명 더. 나는 그때 차량 아래를 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경찰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런데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차량 뒤쪽 쪽 눈더미. 거기에 젖은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나는 분명 봤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환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났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날 네가 날 두고 갔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때 갑자기 환자가 소리쳤다. 뒤!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구급차 안 유리창마다 얼굴이 붙어 있었다. 젖은 사람들 얼굴. 남자, 여자, 아이. 전부 창문 안쪽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모두 동시에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사람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목이 물에 잠긴 채 웃는 것 같은 소리였다. 꾸르륵, 컥컥. 창문 안쪽에 붙은 얼굴들은 점점 또렷해졌다. 물에 오래 잠겨있던 사람들처럼 피부가 불어 있었고 눈동자는 흐리게 풀려 있었다. 그런데 전부 웃고 있었다. 아이 얼굴 하나가 유리에 손을 댔다. 철퍽. 작은 손바닥에서 검은 물이 흘러내렸다. 민성이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미친. 환자는 울면서 눈을 감아버렸다. 보지마! 보지마! 하지만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얼굴들 사이로 누군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젖은 여자였다. 다른 얼굴들 뒤에서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네. 순간 구급차 안불빛이 동시에 켜졌다. 번쩍. 그리고 모든 얼굴이 사라졌다. 유리창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조용한 구급차만 남아있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민성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선배님, 저희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환자 상태였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고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다. 병원까지는 최소 40분. 이 산길에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다간 위험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출발한다. 민성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봤다.
진짜요? 환자 죽게 둘 거냐? 그 말에 민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우리는 다시 구급차에 탔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다. 나는 최대한 백미러를 안 보려고 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갔다. 혹시 또 누가 앉아 있을까봐. 눈길은 점점 더 미끄러워졌다. 와이퍼가 눈을 밀어낼 때마다 잠깐씩 도로가 보였다 사라졌다. 끼익, 끼익. 그때 뒤에서 환자가 작게 말했다. 온다. 나는 백미러를 봤다. 뭐가? 환자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뒤에서. 순간 뒤쪽 도로 어둠 속에서 불빛 두 개가 나타났다. 차였다. 검은 SUV 한 대가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이상하게 깜빡거렸다. 민성이 창밖을 봤다. 아까 사고 난 차랑 같은 모델 아닙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SUV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왔다. 눈보라 때문에 번호판은 안 보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우리가 속도를 올려도 똑같이 따라왔다. 내려도 따라왔다. 마치 일부러 뒤를 지키는 것처럼. 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차예요.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무슨 뜻이에요? 3년 전에 사고 났던 차.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 순간 뒤 SUV가 갑자기 상향등을 켰다. 번쩍 강한 빛이 백미러를 가득 채웠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봤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 죽은 남자였다. 아까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그 남자. 창백한 얼굴로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젖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웃었다. 나는 순간 핸들을 놓칠 뻔했다. 선배님, 민성이 소리쳤다. 구급차가 크게 미끄러졌다. 타이어가 눈길 위에서 헛돌았다. 끼익.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뒤 SUV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다. 환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 여자 계속 사람 데려갔어요. 난 숨을 몰아쉬었다. 무슨 소리예요? 사고 난 사람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붙잡았다. 전부 마지막에 저 여자를 봤어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졌다. 치직, 박 기사님, 상황실 목소리였다. 지금 어디십니까? 나는 거의 소리쳤다. 국도 42호선 내려가는 중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상황실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다. 거긴 도로가 끊겼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10분 전에 산사태로 통제됐습니다. 나는 앞을 봤다. 분명 도로는 계속 이어져 있었다. 눈 덮인 산길, 희미한 중앙선.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헤드라이트 끝에서 무언가 보였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도로가 없었다. 앞은 절벽이었다. 눈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구급차가 크게 미끄러졌다. 환자 비명. 민성 욕설. 차는 절벽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췄다. 차체가 반쯤 기울었다. 아래는 새까만 낭떠러지였다. 나는 숨도 못 쉬고 핸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백미러를 봤다. 뒤 SUV가 멈춰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 빛 속에서 젖은 여자가 내리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눈 위를 천천히 걸어왔다. 그런데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민성이 거의 울부짖었다. 문 잠가요! 철헉. 우리는 동시에 문을 잠갔다. 여자는 구급차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사람 같지 않았다. 피부는 물에 불어 찢어져 있었고 검은 눈구멍 안에선 계속 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입을 벌렸다. 왜 또 두고 가?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말과 함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3년 전 사고 현장. 구조 작업 끝나고 돌아가려던 순간 나는 분명 들었었다. 차 아래 어딘가에서 들리던 여자 목소리. 살려줘. 하지만 차량은 이미 불안정했고 2차 붕괴 위험이 있었다. 상부에서는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은 차량 아래에서 여자 시신 하나를 발견했다. 실종 신고도 안 된 여자였다. 신원 미상. 얼굴이 심하게 망가져 아무도 찾지 않았다. 나는 그 사건을 잊으려고 했다. 아니, 억지로 묻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젖은 여자가 유리에 손을 댔다. 철퍽. 차 안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졌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다. 그리고 그녀가 속삭였다. 이번엔 너 차례야. 그 순간 구급차 뒤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안쪽이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하는 뒷칸 안쪽에서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환자 침대 위에 아까 죽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죽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 해서 검은 물이 침대 아래로 뚝뚝 떨어졌다. 환자는 비명도 못 지른 채 입만 벌리고 떨고 있었다. 민성은 완전히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숨이 막힌 상태로 남자를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사고 차량에서 봤던 그 공포 어린 눈.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번엔 나갈 수 없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마치 물을 삼킨 사람처럼. 그 순간 구급차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쿵. 절벽 가장자리에 걸쳐있던 차체가 조금 더 기울었다. 환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살려주세요. 나는 정신을 붙잡으려 이를 악물었다. 지금 공포에 잡아먹히면 정말 다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민성 어깨를 세게 흔들었다. 정신 차려. 민성이 퍼뜩 눈을 떴다. 선배님, 뒤문 열 준비해. 뭐요? 빨리. 나는 운전석 문을 밀어 열었다. 차가 기울어 있어서 문이 잘 안 열렸다. 바깥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젖은 여자는 아직 구급차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차 밖으로 겨우 몸을 내밀었다. 발밑 눈이 미끄러웠다. 조금만 잘못 디뎌도 절벽 아래로 떨어질 상황이었다. 뒤에서는 계속 쿵쿵 소리가 들렸다. 죽은 남자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내려와. 쿵. 같이 가자. 쿵. 민성이 환자를 붙잡은 채 소리쳤다. 선배님 빨리요. 나는 이를 악물고 차체 옆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100m에 무언가 비쳤다. 구급차 안 가득 젖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수십 명이었다. 남자, 여자, 아이들. 전부 물에 젖은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입을 벌렸다. 왜 우리 두고 갔어? 순간 머릿속이 깨질 듯 아팠다.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동안 내가 지나쳐온 사고 현장들, 끝내 살리지 못한 사람들, 차가운 손, 끊어지던 숨소리, 살려달라고 붙잡던 손목들. 나는 그걸 다 잊은 척 살아왔다. 구급차 운전기사로 오래 버티려면 어쩔 수 없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 사람이 망가진다. 그래서 묻어뒀다. 못 들은 척했다. 못 본 척했다. 하지만 저것들은 전부 남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끌고 내려가려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환자가 갑자기 울면서 소리쳤다. 선배님, 나는 정신을 차렸다. 구급차가 더 기울고 있었다. 끼북, 차체 아래 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시간이 없었다. 나는 민성에게 소리쳤다. 환자부터 빼! 민성이 환자를 부축해 뒷문으로 향했다. 그 순간 안쪽에 앉아있던 죽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민성 팔을 붙잡았다. 철퍽. 젖은 손이었다. 민성이 비명을 질렀다. 놔! 남자가 입을 벌렸다. 너도 봤잖아. 민성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성도 뭔가 숨기고 있었다. 남자가 계속 말했다. 그날 내 동생. 민성이 얼어붙었다. 살 수 있었는데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민성은 몇 년 전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었다.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다.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만해. 남자가 웃었다. 네가 전화만 빨리 받았어도 민성이 그대로 무너질 듯 흔들렸다. 나는 소리쳤다. 민성아! 그 순간 젖은 여자가 차 앞 유리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화득! 유리가 금 가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다 같이 가자! 나는 그대로 비상망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남자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퍽! 순간 남자 형체가 물처럼 무너졌다. 검은 물이 바닥으로 퍼졌다. 민성이 정신을 차렸다. 우리는 환자를 끌어안고 뒤 문으로 뛰었다. 차체는 이미 심하게 기울어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쾅! 구급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붉은 경광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몇 초 뒤 멀리서 금속 찌그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눈밭 위에 쓰러진 채 숨만 몰아쉬었다. 귀에서는 아직도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우우우. 하지만 진짜 소리는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들리고 있었다. 민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끝난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래 뒤집힌 구급차 옆에 젖은 여자가 서 있었다. 멀리서도 그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그 순간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다. 다시 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일을 쉬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만 감으면 물에 젖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특히 그 여자, 그 검은 눈구멍, 그리고 마지막 표정. 원망 같기도 했고 슬픈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결국 3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봤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발견된 신원 미상 여자 시신. 사망 추정 시간은 우리가 철수한 뒤 약 2시간 후였다. 아직 살아 있었던 거다. 눈 속에서. 차 밑에 깔린 채.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다. 손이 계속 떨렸다. 그 뒤로 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겨울밤 국도에서 출동 나가면 꼭 백미러를 확인한다. 아무도 없는 조수석인데도 혹시 젖은 사람이 앉아 있을까봐.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눈 오는 새벽 산길을 달리다 보면 백미러 속 뒤 차량 불빛 사이에서 여자가 보인다.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조용히 웃고 있는 여자. 나는 이제 안다. 그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아마 끝내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추위 속에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길 기다리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겨울 사고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아래를 본다. 차 밑, 절벽 아래, 눈더미 안쪽. 혹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또 누군가를 두고 떠나게 될까봐, 그리고 아직도 가끔 그 소리가 들린다. 눈보라가 심한 날이면 구급차 엔진 소리 사이로 아주 낮고 젖은 목소리로 이번엔 지나가지 말아줘.